두 분을 한번 같이 짧게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마르코복음 9장 4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죄짓게 하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를 죄짓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들어요. 근데 상처를 줘본 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는 다 상처만 받았어. 예. 그 참 재미있거든요. 저도 제가 상처를 받은 거를 기억하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죄짓게 하는 자들은 남들이 자기한테 상처를 준 거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죄짓게 만드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고, 죄짓게 하는 말을 했고, 죄짓게 하는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죄짓게 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잘 아시는 그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나르시시즘은 그런 거고, 그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를 사랑하긴 하는 건데 자기만 사랑받으면 되고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재지 않고 자기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상화된 자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절대 피해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게 나르시시스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만든 이상화된 자기에 대한 자기애, 그게 이제 잘못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뭐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죄짓게 하는 사람들 중에 종류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면은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의 포인트는 자기만 아는 것. 그래서 이것만 갖고 특징들을 한번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고, 첫째 어떠냐면 이런 사람들은 무례한 행동을 자주 하고, 그러나 무례한 행동을 하고도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앞서 말씀드린 이상화된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죠. 식당에서 반말하고 무리하게 욕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하는 사람들, 이 중에 한 부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유독 식당에 가면은 못 참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또 관공서 갔을 때 특별히 막 가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무례한 사람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의 하나의 특징이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자기만 안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주목을 받고 자기가 집중을 받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저랑 같이 다니던 분이 계셨는데 이전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다니던 분, 이제 지금도 저희 성당에 잘 나오시잖아요, 우리 그 감독님. 근데 감독님이 이제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성당에서 처음에 저랑 다닐 때는 근데 감독님이 꼬질꼬질했는데 저를 잘 이용해갖고서 돈을 잘 벌게 돼갖고 이렇게 좀 멀끔해졌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장비도 잘 모르고 공연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감독님이 얘기하는 걸 얘기를 듣고 그 감독님한테 다 퍼줬고 그 감독은 저한테 다 빼먹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 꼬질꼬질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지금 멀끔해졌다라고 하면 성당에서 돈 빼먹었고서 멀끔해졌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누가 이제 전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감독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이제 전에 했던 얘기에서 막 너무 이제 불쾌하고 화내고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잘 됐든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요라고 하고서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자기만 아는 사람, 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쭉 보면은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잘못을 좀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책임 전가가 그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자신이 한 거짓말을 이제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자기가 이상화된 자기가 있고 이상화된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적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이제 갈등을 조장했던 분이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냐면은 이제 자기는 예술가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 근데 예술가라고 하고 절대 성당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술가 한 분 사신다 그러던데 누구요? 그분이요. 자기를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술가라고 속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제 아닌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화된 자기를 자꾸만 남에게 놓고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자기가 그렇게 그 시선을 자기가 받는 거를 이제 즐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갈등 조장하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사실화시키고 이런 사고방식에 기반을 해갖고서 그 행동이 점점 악질적으로 변한다, 이제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도 왜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는 그 자극에 반응을 하는데 자극이 점점 세져야 그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점 악질이 돼서 조금 더 악성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그래야지 이상화된 자기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점점점 이제 악질적으로 악화되어져 간다라는 특징이 다섯 번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선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이고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놨고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은 이제 보시게 되고 어느 일정 부분은 나도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속해 있기도 해요. 근데 자기만 알아서 남들의 피해는 받든 말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나르시시스트에 속하는 거고 그냥 적당하게 나를 자존감을 갖고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아니시니까 여기에 뭐 본인을 다 놓고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고 자기를 나르시시스트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자기를 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상화된 자기를 마음속에 그려놓고 사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굉장히 계산적인 인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미성숙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유치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주고 나쁜 짓을 할 때만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리고 성장이 멈춘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은 조금 좀 동떨어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의 모습에서 조금 이제 이런 거 좀 보게 돼요. 자기의
카인의 모습을 보면은 죄의식이 별로 없었던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카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카인이 이제 동생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분량 때문에 자기가 받는 분량보다 동생 아벨이 받는 하나님 사랑 분량이 더 크니까 이제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재물을 기껍게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아벨처럼 정말 좋은 거를 나는 나름대로 좋은 걸 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열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 내가 사실 하느님께 B급, C급만 드렸지. 근데 아벨처럼 A급을 드린 게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좀 돌아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는 내가 뭐 좋은 거 드렸는데 그게 그 정도면 됐지라고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카인과 그의 재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지금 열받아 있는 카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습에서는 좀 카인의 오늘 말씀드렸던 얘가 좀 왜곡된 나르시스트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결국엔 이제 8절에 보면은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잠깐 나가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8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작정하고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아주 살기를 띤 바오르의 모습처럼 아주 달려들어갖고서 이제 이를 죽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은 카인은 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이 그렇게 하느님 때문에 내가 동생을 제거한 거죠. 아니 내가 준 재물을 잘 받지 않고서 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화가 났고 거기에 따른 그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죠. 하느님께 전가하는 카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근데 카인은 그래도 나중에 하느님께 쫓겨나면서 걱정을 하고 약간 마음에 그런 부분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여지를 두고 이제 좀 나가게 됐는데 이게 이제 좀 많이 발전을 하면 이제 어느 모습으로 가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모습이 발전을 하면은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5절을 보시면은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어? 우리한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는 모습. 그러니까 무뎌진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지면서 커지는 죄의 크기보다 커지는 죄의 크기에 반해서 죄의식은 점점 굳어져 갖고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분량과 죄의식이 이제 반비례로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카인의 발전된 모습은 이런 이제 소돔에 있었던 이렇게 무뎌진 이들의 모습으로 가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보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짓게 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나르시시스트들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나만 생각하면서 피해를 주는 하루보다는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선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사진 하느님께 지향을 갖고 기도드리도록 합시다.